앞에는 좀 다르죠. 앞에는 짤막짤막 한 줄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요는 한 개 보면 한참 읽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만 봐도 문장 길이만 봐도 앞에하고 좀 다릅니다. 예, 계시는 지금 계시 집안은 논날에서 벌써 5대 6대째 요 앞에 이어 나온 계시는 공자가 윗나라에서 논나라 돌아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계시는 개강자입니다. 개강자까지 벌써 5대째 논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집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시는 개강자입니다. 개강자 후에 개환자, 개무자, 개팽자 이래 가지고 쭉쭉 5인가 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시 제16입니다. 홍시와 알주라고 되어 있죠. 홍시라는데 홍시 찾아봐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홍시가 누구냐 하면은 홍흥조라는 사람인데요. 홍흥조. 주자보다 40살 많습니다. 109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보다 40살 많은 송나라 때의 학자입니다. 이 홍시가 이야기하는 주로 달아났죠. 그래서 홍시가 말하기를 차편은 했습니다. 차편은 2편이죠. 2편은 혹이위 제론이라 혹이위 제론이라 혹자가 뭐뭐라고 말한다. 뭐뭐라고 여긴다 이 말이죠. 2편은 혹자들을 혹 무엇이라고 여긴다. 혹 무엇이라고 말한다. 제론이라고 말한다 해서 제론이 뭐인가요? 제론. 논어는 제나라 논어라는 것입니다. 잠시 좀 재미없는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논어는 뭐였습니까? 논어는 지금까지 평가가 이 책으로 보건데 논어 안에는 공자 외에도 정자, 유자, 사코, 민자, 사코 세 사람 공자의 제자인데도 선생작자로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는 공자의 재전제자, 정자의 제자, 유자의 제자, 민자의 제자들, 공자의 재전제자 2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가 이게 선생님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라고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의록이다라는 게 논어였습니다. 이 논어는 만들어진 것이 어찌됐냐 하면 확실한 거는 맹자 이전에도 보면은 이어 나온 게 거의 나오기 때문에 맹자 이전에 논어 책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이후에 공자님의 손자 이후 자사 이후에 다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논어가 어찌됐냐 하면 논어의 종류가 3가지 논어가 있습니다. 3가지 논어가 어찌됐냐 하면 고론이나 논자 이건 논어의 준말입니다. 고론이 있고 노론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나라의 자 제론이 있습니다. 제론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찌되면 이 논어가 3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논어가 이리 쭉쭉 하다 맹자 이후에 전국시대 쭉쭉 왔었는데 이 주나라 다음에 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BC 221년에 나라를 세웠죠. BC 221년. 그렇지만 이 진나라는 몇 년 있다 망합니까? 15년 있다 망합니다. 15년이 뭡니까? 206년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를 통일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를 다 닦았죠. 그리고 고속도로 닦았던 이유가 천하의 모든 수레는 수레바퀴 사이즈를 갖게 해라 이기죠. 그러니까 어느 길은 다 다니려 한 거예요. 이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 이전에는 진나라 논나 각자마다 수레 뒷차 폭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타니까 수레가 마음 못 통했죠. 그래서 천하의 그 도로를 갖다가 고속도로로 닦았죠. 온갖 군인 제도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했죠. 문자를 통일했죠. 어마어마한 일 많습니다. 그 16년 만에 한 거죠. 했죠. 그렇지만 이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급격한 계획이었거든. 급격한 계획에 민심이 모두 다 따라가기는 진짜 안 쉽거든요. 요즘같이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하고 이래도 거기 따라가기 쉽지 않는데 이 넓은 땅에 있는 사람이 어찌 그 따라가겠어요. 근데 했는데도 그 중에서 진시황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분서갱유죠. 분서갱유. 모든 서적 불살라버려라. 왜? 사상적으로 다른 걸 말할 수 있는 거 다 불태워버려. 단지 필요한 것, 농서, 가기서 모든 신용에 관한 것 하고 임박 경제하고 이런 거 외에 각자 온갖 철학이나 무엇을 논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이 노노도 분서갱유를 입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되고 나서 노노라는 책 자체가 없어져. 책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선하항이 206년에 언제 한나라가 들었었죠. 우리가 막 한나라가 들었었어요. 그래 한나라 들어서가지고 어찌 됩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서적들, 문적들을 다 모으는 대대적인 왜? 가지고 있는 책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오이라 상을 줄게 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간에다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도 뭡니까 이때는 이런 책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한 권이면 다 되니까요. 옛날은 뭐 됩니까? 죽간에도 쓴 겁니다. 이 대나무 쪽지에다 썼으니까 노노 한 건 이걸 죽간으로 하면 이거 뭡니까? 찌개 한 짐이 넘는 거예요. 한 짐이. 이 노노 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또 보관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찌되어 한나라 들어서가지고 천하의 모든 서적을 갖다가 다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때 가지고 온 노노가 어찌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노나라 지방에서 가지고 온 책을 노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나라 노노죠. 노나라 노노. 그래서 이거는 노론이라 하는 것은 노나라 지방에서 나왔던 책으로 가지고 온 게 노론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20권으로 딱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나라 지방에서 나온 노노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제나라 지방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편이 22편까지 있었던 거예요. 22편. 편이 2편이 더 있는 거죠. 2편인데 이 2편 이름이 제가 보니까 이 나왔더라고요. 이 2편 많은 것이 어찌되냐 하면 물을 문자 문왕편이 있고 지도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더 있었답니다. 문왕하고 지도편 요 두 편인데가 22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로는 무엇이냐? 이 고로는 그라고 어찌 됐냐 하면 공자님이 살던 옛집에서 뒤에 후대까지도 맹자 만들을 그때니까 진시황 221년 아닙니까? 진시황이 나라 세운 게 221년이죠. 공자는 살던 한 250년 정도 됐으니까 손자 아들 손자하고 저 공자님 살던 집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백을 허무니까 백 속에서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죽간이 나온 거예요. 이 죽간 나온 것을 공자님의 고가의 백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 고논이라고 하는 거죠. 고논은 21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1편. 그런데 21편인데도 실제는 노론하고 똑같았는데 20편을 쪼개가지고 요걸 21편이라고 하면서 20편에는 요 왈편하고 그 다음 21편인가요? 전사정자도 종정편이라 하고 편이 한 개 더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총 노론은 20편,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하고 제일 근사하죠. 제로는 22편으로 되어 있고 제나라에서 나온 거는 공자의 백에서 나온 건 21편으로 요리돼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논어가 유행하면서 각자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달랐어요. 그리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나라 때 또 와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세 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권이. 고론도 있고 노론도 있고 제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한나라 때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희한하다. 이때 한나라 성계의 한나라 성계의 스승 중에서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한나라 성세의 그 스승 사부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장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우라는 사람이 성제한테 논어를 강의하다 보니까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우라는 사람이 성제의 사부입니다. 패자 사부, 임금의 사부입니다.
그래서 장우라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고 아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보고 편찬해가지고 논어를 한 건 만들었어요. 논어를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장씨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장이고 이 사람은 난 제후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후 후자로 써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장후논이라고 합니다. 장후. 이것은 장후의 논어다 이 말이죠. 장후논이라고 합니다. 장후의 논어죠. 장후론이라고 합니다. 뒤에 말씀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장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냐면 한나라 장후가 논한 책이 장후론이라 해갖고 유행을 했었는데 이 당시는 논어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님의 저서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이 춘추였습니다. 춘추. 그래서 춘추는 오경에 들어가는 거죠. 오경의 전공한 사람은 오경은 뭡니까? 이 전문 대학에서가 박사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경 박사가 있는 거죠. 논어는 그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논어를 갖다가 좀 아이들 교과서용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효경하고 비슷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 중요하게 안 여겼죠. 그래가지고 장후가 그것을 갖다가 세근을 보고 교정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논어 교정본을 갖다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장후론이라고 합니다. 이 장후론이 있었는데 이게 전환입니다. 구한 때 유명한 국문학자 누가 있습니까? 정현이 있습니다. 정현. 이 정현이 장후론을 보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총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공식적으로 논어를 씁니다. 이 장후가 이 논어에다 주를 달았습니다. 주를. 이것을 갖다가 정현의 논어주라고 합니다. 정현의 논어주. 이게 정현의 논어주죠. 논어를 책을 보고 이 그냥 원본은 뭡니까? 장후가 교정본 이거죠. 장후가 교정본 이 논어에다가 자기가 주를 단 거예요. 이것은 뭐이다 하고 주를 단 거죠. 이게 정현주입니다. 논어에 대한 최초의 주죠. 논어에 대한 최초의 주입니다. 이 정현의 주를 보고 남북조 시대 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안입니다. 하안이라는 사람이 이 정현의 주를 보고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 하안이 논어 집회를 채단 책을 만드는 겁니다. 논어 집회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논어의 집회는 뭡니까? 논어의 해석을 모아놓은 거죠. 해석을 모은 게 논어 집회라는 책이에요. 하안이 이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남북조 당나라 이전에 와가지고 한간이라는 사람이 한간입니다. 이 한간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느냐 하면 논어 의소를 갖다요. 논어의 의대자입니다. 의하고 손에 이 주소설자입니다. 논어 의소를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 되면 어찌 되냐 하면 고론, 노론, 제론을 합해가지고 교정문을 만든 사람은 장후가 만든 장후논어였는데 장후논어가 이때부터 기본 원주는 기본이 된 겁니다. 뒤에 거는 다 주석을 단 겁니다. 주석을. 이걸 구안의 어찌 되면 정인이 논어주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 한이 논어 집회를 만들었고 한간이 논어 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논어는 중요시 여겨져 있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일하고 나서 우리가 뭡니까? 송나라 때 누굽니까? 송나라 때 주자가 와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을 앞에 논어 주도 있고 집회도 있고 의소도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가 주자가 공식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이름이 뭡니까? 논어 집주입니다. 주자가 논어 집주를 갖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논어 집주가 뭡니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입니다. 논어 집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논어 집주까지 나올 때 논어는 그렇게
이 육아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주자가 성리학의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오갱 들어가 있기 이전에 성리학의 기본 사상이 다 담겨 있는 책을 갖다가 딱 보니까 딱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걸 갖다가 뭡니까? 4가지 책. 이걸 사서라 하죠. 사서삼경 할 때 사서죠. 사서란 말은 논 주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주자 이전에는. 그래서 주자가 어찌 됐냐 하면 유자, 성리학 그렇고 유학의 기본 도서를 딱 말로 하면서 논어가 1등이다. 그 다음 맹자, 그 다음 중요, 그 다음 대학. 이 4가지를 합해가지고 사서라고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사서라고 하면서 논어는 급격히 중요한 책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사서라고 하기 이전 당나라 때까지 공작하면은 대표적인 저서가 춘추였습니다. 춘추. 그래서 춘추는 주석서가 엄청 많죠. 자정하고 공장전서 하고. 그래서 춘추라는 것은 간이 뭡니까? 5경 중에서 백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은 춘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성리학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사서가 점점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엽기절을 보면 논어를 갖다가 당나라 이전에는 아들 보는 주고 비슷한 이하하고 효경하고 논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여겼답니다. 사실 보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안 해 보이죠. 근데 춘추란 책은 근 250년 역사가 빠듯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보면 중국 문화학, 역사의 보고같이 여겨지니까 당연히 춘추는 중요시 됐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편을 두고 여기서 있는 거는 앞에 식근 이전의 논어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고론이나 노론 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재론에 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글이 뭡니까? 조금 앞에 있는 거하고는 문장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여기서는 논나라 개시 팍팍 욕을 하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재론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논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내력은 요런 식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하는 논어 집주라는 것도 왜 논어 집주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주자가 주석 당근 책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 계시입니다. 계시는 벌써 5대 6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논나라의 정권을 잡고 국가를 이렇게 다스린 집안입니다. 계시가 장벌 전율언니, 계시가 장차 무엇을 정벌을 하려고 해? 전유 땅을 정벌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개 또 중요한 게 전유도 중요하지만 벌자도 중요합니다. 벌자는 뭡니까? 칠벌자고 정벌할 벌자입니다. 정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자가 어찌 됐냐 하면 부도덕한 제후나 오랑캐가 쳐들어왔으면은 제후의 군대를 오라 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톱을 하는 걸 정벌이라 하는 거죠. 그 뒤에는 패도의 시대, 패왕의 시대 왔을 때는 어찌입니까? 패왕만이 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나라 제후도 아니고 계시는 일개 대부입니다. 대우가 벌자로 썼다는 말 자체가 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일단 그러니까 요는 명분이 없는 거죠. 대부는 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가 장차 전유는 주보세요. 전유는 나라 이름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노나라의 부용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나라의 부용국인데 묘하게도 노나라 국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나라 국경 안에 일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부용국이에요. 희한하죠. 이 전유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계시의 돕지로 옵니까? 계시의 도읍지는 비땅입니다. 비읍입니다. 이 계시의 도읍지는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도읍지는
비읍입니다. 이 비읍입니다. 노나라 임금이 있는 곳이 곡부에 있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곡부에 있고 요 비땅은 요는 계시가 자기의 직할지로 있는 겁니다. 이 비땅 옆에 딱 붙어 있는 여기 뭐냐 하면 전유 땅입니다. 전유인 거예요. 그럼 옆에 항상 여기 있으니까 뭐입니까? 옆에 있으니까 이걸 지 땅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지 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것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어찌 됩니까? 장차 부용국인 정유 땅을 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 장차 했죠. 장차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추자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되면 이거는 정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주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계시가 장차 자기의 도읍인 빗땅 옆에 있는 전유라는 부영국을 정벌하려고 하였단 말이죠.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공자님은 68세 때 아마 윗나라에 있다 논나라로 돌아온 이후의 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계시의 뭡니까 개강자의 가신 우두머리가 염류입니다. 가신 우두머리. 자로는 그 이전에 계시의 그 뭡니까 그 업자를 지냈었는데 이 같이 쓰는 거 보면은 아마 자로가 공자님이 황구할 때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 배설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류하고 계로가 이거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류하고 계로가 해노 공자와 공자님에게 비었고 말하기를 공자님 찾아와가지고 이 뭐 조금 우째야 되는 거 하고 이제 자문을 구하러 왔겠죠. 그래서 공자에게 비었고 말하기를 계시가 장유사의 전유로서이다. 계시가 우리 주군이 이 말이죠. 계시가 장차 장차 전유 땅에 일이 있으려고 합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일을 벌리는 겁니다. 전유 땅에 장차 일을 벌리려고 합니다. 일은 장유사 일은 국가에서 큰 일은 제사 아니면 전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는 어찌 됐냐 하면 계시가 장차 전유 땅에 뭐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래 해석하면 되겠죠. 일사자를. 그래서 계시가 우리 주고인 정 선생님 뭐 전유 땅에 뭐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래 됐겠죠. 이것을 공자님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문에 이시가 여아 되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뭡니까? 염류의 이름이죠. 영구야 됐죠. 영구는 지금 계시의 가신 우두머리입니다. 영구야 문에란 말이 뭔 말인가요?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급자네요. 문에 이에 내자 되고 내자는 많이 씁니다. 이에 너네 이에라는 뜻입니다. 문에란 말 흔히 많이 쓰는데 이 문에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문에 어는 뭐냐 하면 어찌 됩니까? 이에 함은 없겠느냐 내지는 뭐뭐함이 있지 않느냐 요는 뜻입니다. 뭐뭐함이 있지 않느냐 요는 뭔 뜻이냐 하면 문해라는 것은 자기의 짐작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완곡하게 물을 때 좋은 표현이죠. 이건. 그래서 차분하게 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짐작이나 의견을 상대방한테 여쭙는 그러함이 없느냐 이건 어떻느냐 라고 묻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문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들 어떤 이런 것을 갖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묻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문해라고 씁니다. 그러니 문해란 말을 씁니다. 문해란 말. 그럼 내자는 문해 너네 이에 내자로만 쓰이는 거 아니고 너네자도 됩니다. 너네자. 흔히 보면 뭡니까? 옛날 편지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내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부는 게 너네자께 너희 아버지 했고 다른 사람 아버지 설명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뭡니까? 아들한테 아버지가 자칭으로 쓸 때 엄청 많이 쓰는 말이 내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흔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이 이자가 너네자로는 쓰이는데 너네자지만은 너라는 상대방과 지칭을 한 게 아니고 자기를 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예. 여러분들 이지내부지심모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지내부지심모 이거 옛날 표현이 흔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자기 마음 못 알아주고 답답한 아들 보고 뭐 탄식을 하거나 비판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지내부지심모와 성우지네. 니는 내버려 성우. 니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소리. 니는 이 애비의 마음을 알겠느냐? 쓸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이고 니는 이 애비의 마음을 알겠느냐? 해놓고 가탄 이러다 이런 말이 흔히 나옵니다. 이랬으면은 너 있잖아 아들로 말하고 너는 너의 애비니까 자기 자신이죠. 니는 이 애비의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흔히 나옵니다. 하여튼 문에는 그래서 자기의 말이나 생각을 상대방한테 묻는 뭐뭐함이 없느냐 뭐뭐함이 있지 아니하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더니 무지됩니까? 구야 해놓고 너는 무지됩니까? 시가 너는 이것이 너는 이 시가요. 너가 이 뭡니까? 너가 이 잘못을 너가 뭡니까? 너가 아니죠. 구야 너는 이 잘못을 함이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직접 해석하면 다음 뜻은 뭐냐 하면 구야 너가 이것을 너가 이런 잘못을 함이 없는 것이냐? 니는 이 잘못을 네가 하면 없느냐? 이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구야 너는 이에 너가 이 잘못을 하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잘못을 하면 없느냐? 이게 해석이죠. 구야 이에 너가 이 잘못을 행하면 없는 것이냐? 네가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뭐 주장해가 한 것은 아니냐라고 물은 거예요. 전혀 화를 내가지고 꾸중한 건 아닙니다. 구야 염려야 너가 이에 잘못한 것은 없느냐? 이래 해석해야 되겠죠. 너가 이에 잘못한 것은 없느냐? 너가 그래 하라고 한 것은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공자님이 요 전유의 이야기를 하네요. 부전유는 대저 전유 땅은 되죠. 전유 땅은 석자의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선왕들이 노나라의 이전 선왕들이 뭐라고 무엇으로 삼으셨다. 이위는 삼은 거죠. 이위 동몽주 하시고 동몽은 노나라의 태산 밑에 있는 산 이름이 동몽이라고 합니다. 동몽산이 있다고 합니다. 동몽산에 제후가 나와가지고 어찌 됩니까? 태산은 천자가 왔을 때 제후 지내는 겁니다. 그런 명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동몽산은 노나라 제후가 이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후가 못 가면은 그 동몽산 밑에 있는 전유국의 제후 보고 이 제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몽주라고 한 거죠. 옛날 선왕들이 동몽산의 제사 지는데 동몽산의 제주로 삼았고 그럼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지. 산의 신에게 제후 노나라 제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 제주로 삼게 했으니까요. 선왕들이 동몽산의 제주로 삼았었고 또한 이거는 나라 국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말입니다. 차제 방역지 중이라. 또한 방역은 경계역자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다. 나라 경계의 가운데 나라 경계 안에 있는 그는 나라의 안에 이 전유국이 있단 말이죠. 나라의 안에 있으니 신은 이 전유 땅은 뭡니까? 전유의 나라는 무엇이다? 사지지 신나라다. 아주 노나라 제후한테 중요한 사지가 관계된 그는 신하의 나라다.
부용국이니까 신하 신자로 썼겠죠. 사직에, 그래서 사직의 신하와 같은 나라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이벌이요. 어찌해서 이것을 친남 아니냐, 정벌한단 말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벌한단 말인가. 정벌한다라고 하지만 하이벌위라고 썼지만 하이벌위는 뭡니까? 이벌위지입니다. 가지자가 밑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하여 이에 정벌로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벌위지입니다. 그래서 벌이라고 씁니다. 어찌하여서 이것을 정벌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명분상으로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말하길, 염려가 자기 이어서 말을 한 겁니다. 염려가 어찌 됩니까? 염려가 말하기로 부자 역지언정, 부자는 계시 주군을 부자라고 한 겁니다. 아이, 우리 주군께서, 계시께서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하려고 할지언정, 우리 대부분 계시가 이것을 하고자 할지언정, 이 신자는 제하고 자로 우리 두 사람 모두가 그걸 하려고 하거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건 뭡니까? 요는 그럼 계시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 두 사람이 못 막았다라는 거죠.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죠. 공자님이 조곤조곤 따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야 주임이 요건왈, 주임은 누군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어찌 됩니까? 주임은 주에 보면은 고지낭사라고 하면 돼 있죠. 옛날 훌륭한 어진 관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 언제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임이라는 사람이 유언왈 말을 하기를 진력치열하여서 불능자이면 지라하니, 이로까지가 주임이의 말이죠. 진력, 진짜 필진자입니다. 아주 자기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다 펼쳐가지고 열은 우지냐모 배설반열입니다. 배설반열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다 펴서 배설반열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가 뭡니까? 불능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아니죠. 불능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를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못하는 일.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임금이 그걸 안 한다? 이래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진짜는 배설을 그만두는 겁니다. 배설을 그만두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배설을 그만두어야 된다. 말할 때 진력치열을 갖다 쉽게 이야기하는데, 진력치열은 보면은 바로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력치열이 했는데 진력 자체가 조금 해석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력치열은 뭔 뜻이냐 하면, 진력치열 네 말이 바로 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력치열은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다 펼쳐서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배설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 배설에 나오는데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일을 못하겠어요. 위에서 막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만두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나와가지고 해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력치열은 조금 더 보면은 사전을 보면 아주 상세히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배설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자기 뜻이 간철되지 아니하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면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너도 너들은 하고 싶지 않는데 왜서 그걸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 사표 내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 뜻이죠. 라고 하니, 그러면은 너가 계시는 하고 싶고 너는 그것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은 너기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두 제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밑에 신하가 돼가지고 주군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뭡니까? 위부지하며, 위태로우면 나라가 위태롭거나 집안이 위태롭고 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찌 됩니까? 위태로운 것을 붙들어서 안 위태롭도록 해주는 게 보좌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위부지하며, 위태로운데도 부지, 진짜는 붙잡아주는 거죠. 넘어지려고 위태로운데도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지지해 주지를 아니하고 또 어찌됩니까? 전이불부. 이 집안이나 나라가 망하려고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그걸 탁 붙들어 줄 수 없다면 그렇다면 너 밑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이 보좌하는 사람은 능력이 다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주군이나 안 그러나 뭐 가시나 윗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은 위태로우면 그 위태로운 중에서 어찌 됐냐면 굳게 잡아주고 지지해 딱 버텨주고 또 넘어지는 쓰러지려고 하면 그 쓰러지는 걸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잡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보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너무 밑에서 그 사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목숨 바쳐가지고 그거 안 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찌 됩니까? 신하가 돼가지고 아래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시해라 말 죽일 시자로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죽일 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딱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면 장언용 비상계래요. 장차 어찌어찌입니다. 장차 어찌서 저의 상자를 도와줄 상자입니다. 보자입니다. 장차 어찌서 저를 도와준다고 하겠느냐. 너는 지금 계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할 거냐 이 말이죠. 어찌 저를 도와준다고 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이언이 가이로다. 또한 네가 지금 한 말은 네 말이 요는 지나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지나치다. 왜? 자기 주군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차이언이 가이로다. 또한 너의 말이 지나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임이 이야기했고 그렇고 이연이 연구보고 한 말이죠. 또한 너희 말이 가이로다. 지나치다. 왜냐하면 지나치다고 말한 것은 자기들은 하고 싶지 않는데 계시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들은 뭐 반대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또한 너희 말이 지나치다. 네. 아래 사람이 돼가지고 위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은 보좌할 그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됩니까? 호시가 초로합하며 호시 범이나 호시 실자 물소 실자입니다. 범이나 물소 이런 거 사나운 짐승을 비유로 한 거죠. 이런 사나운 짐승 우리에 가다 놓고 있는 건데 거기 우리에서 탈출하면은 사람을 상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너희 말이 지나치다 하면서 범이나 물소가 초라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서 탈출하거나 이 탈출하면 이거는 뭡니까? 지키는 사람 잘못이죠. 지키는 사람 잘못해가 탈출하는 거니까요. 탈출하거나 기옥이 해어 독중이 기는 뭡니까? 거북이죠. 옛날에는 거북이 중요한 거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북 껍질을 불에 태워가지고 점을 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엄청 중요시해가지고 큰 거북은 어찌는 거북 껍질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나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됩니까? 기나 옥은 귀한 구슬이죠. 그래서 아주 큰 점을 치는 거북의 등껍질이나 구슬이 어찌됩니까? 그거는 도관에 보관을 하는데 도관에서 습기가 차거나 뭐나 해가지고 여기 지금 상해버리거나 구슬이 깨지거나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건 임금 책임이 아니고 그 관리하는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점치는 거북 등껍질이나 구슬이 보관하는 독 가운데서 그것이 훼손이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그걸 지키는 사람 잘못이죠. 그와 같이 계시하고 싶다 해도 그것을 갖다 방관하고 있거나 막지 못한다면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어독증이면 시수지가요.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염려와 그래서 염려가 자기의 본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금부 전유는 이제 되죠. 전유 땅은 전유라는 조그마한 이 부용국은 뭡니까? 부용국이지만은 고이 근업이 하니 이것이 계시가 치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거 뭡니까? 나라는 찌끔하는데 엄청 이게 견고한 나라예요. 딱 자기들까지 나라가 튼튼한 거죠.
엄청 나라가 튼튼하고 국방이나 국경이 튼튼하고 또 무엇에 가까워? 이 계시가 있는 주도읍인 비읍에 엄청 가까이 있는 게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어찌됐냐 하면 비읍당 계시의 주도읍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저걸 갖다 병합하고 싶은 거예요. 병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부 전유 땅은 아주 나라 안이 견고하고 또 비땅과 우리 계시의 도읍지인 비읍과 아주 가까이 있으니 금불 치면 만약 지금 딱 저것을 해가지고 병합하지 아니하면 취하지를 아니하면 피리자손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다. 반드시 계시 집안 조선들에게 우한이 될 거다. 뒷날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쳐가지고 병합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계시가 염류가 말한 거죠. 이것이 사실 계시의 속내일 수도 있죠. 속내. 그래서 반드시 계시 자손들의 우한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또 연구를 사제지간에 정말 아주 어째 이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잘 하시는가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어찌 됩니까? 구야 뭡니까? 군자는 질부, 군자는 앞에는 주임이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했죠. 이어서는 이제 공자님 직접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질부 사활욕지요. 질부 사활욕지요. 이필위지산이라. 뭐입니까? 무엇을 싫어하고 대저 이것을 내가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놔두고 스스로 이거는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놔두고 이 말이죠. 그래서 군자는 대저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과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하고자 하였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을 놔두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가 모시기는 죽으니 그래 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자기도 그와 같이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하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놔두고 뭡니까? 필위자 반드시 이를 위해 사자 이게 변명할 사자입니다. 변명할 사. 이야기할 사자는 변명할 사자입니다. 반드시 이를 위해 말을 변명하는 것을 뭐한다? 변명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갖다가 계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너는 그걸 안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야는 나는 이 말이죠. 나는 뭔 들어보니 이 말이죠. 나는 이에 들어보니 유공유가자는 나라를 소유하거나 집가짜 이것도 뭐니까 집이지만은 대부 이상 반열에 있는 영지를 가진 것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국가죠. 국가. 그래서 큰 국가를 나라 국자 쓰고 작은 나라를 집가짜로 쓰는 겁니다. 대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나 작은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요는 이제 계시 행위를 두고 합니다. 계시가 정벌 안 해도 얼마든지 전유 땅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시는 그걸 놔두고 무조건 힘으로 쳐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하지 않고 그래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가지거나 큰 나라를 가지거나 작은 나라 영지를 가진 이들은 불한가히 한불기라하며 무엇을 근심하지 아니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균등하지 아니한 것,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지 아니한 것을 근심해야 하고 된 겁니다. 이 왜? 계시는 어찌됐냐? 비읍 땅이 작다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전유 땅까지 합해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부족해서 그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 어찌됩니까? 국가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나라가 가진 게 이거는 영토도 되고 국방도 되고 뭐 재정도 되고 다 된 겁니다. 적은 것을 사람이 적거나 인구가 작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작은 것 이런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공평하게 나눠져 가지고 백성들한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공평하지 아니한 것을 근심해야 하며, 또 불안빈이 뭡니까? 가난한 것을,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위에는 가짜는 직접적으로 보면 인구수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작은 것, 합하면 많으면 뭐 튼튼해질 거니까요. 불안빈이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근심해야 하며, 백성들이 그 가난한 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아니하는 것. 편치 아니하면 투자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치 아니한 것을 근심한다. 근심한다라고 근심하나니 되죠. 한 근심이라 하니, 내가 듣건대 나라를 가진 이는 이것을 근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치 아니한 것을 근심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 말은 대개 균이면 무빈이요. 균이면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공평하면은 가난한 것이 없어요. 가난한 게 없는 건 뭐 다 어려워도 공평한다고 해서 내가 다 넉넉하겠나요? 다 어려우면 어려움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가지면 작게 가진 사람이 작게 가지고 또 불평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걸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이리 더워도 이 날이 뭐 모든 사람들 다 더운데요. 뭐 화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더우면 내 혼자만 더우면 그럼 부에 난리죠. 그게 균형이 무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면은 가난이 없고, 가난함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지, 가난이 없게 하겠습니까? 어려움 다 어려운 건데요. 가난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하는 밑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하업하면은 백성을 적다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업하면 일당백이 될 거니까요. 일당백이 되고 합심을 하면은 뭐 누구도 훨씬 열 사람이 모으면 100사람을 대수가 할 수 있죠. 마음만 단합이 되면요. 그래서 연합이 하가 단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작아도 서로 단합하면은 백성 적은 것, 그것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면 국가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다. 기울어지는 거 없을 거다. 하여튼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을 갖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할 것이냐. 계시는 지금까지는 비협당할 인구수를 작다고 여길 필요도 없다. 왜? 작다고 여기가지고 뭡니까? 전유당을 병합하려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고 어찌됐냐면 비협당 가지고 해도 그까지 적은 부족함이 없다. 경제적으로. 왜 그래 하느냐죠. 만약에 그렇다 해도 어찌됩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유당을 갖다가 그 전쟁을 쳐가지고 정벌을 하지 아니하고 방법이 어찌 됩니까? 꼭 그러 하고 싶으면 비협당을 잘 다스려가지고 전유당의 사람이 자연적으로 와가지고 기속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찾아오는 게 정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하면 될 것인데 왜 전쟁을 내가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여식으로 대저 이와 같기 때문에 원인이 불법적, 우리 국경 바퀴는 멀리 있는 겁니다. 이정이나 먼 지방의 사람이 복종해 오지 아니하면, 복종해 오면 자기에게 기속을 하는 겁니다. 복종해 오지 아니하면 수문덕에 내재하고, 무엇을? 수문덕, 인문입니다. 인문의 덕을 닦아가지고, 인문의 덕, 문덕과 반대등이 뭡니까? 문덕과 반대되는 게라. 문덕 하면 문은 뭡니까? 문은 위협이자죠. 문덕 무위죠. 그래서 무력의 위협이 아니라, 문력의 위협이 아니라 문명의 덕을 닦아가지고 이들을 오게 할 것이요. 이거는 교환을 비춰서 감화를 시킨다는 말이죠. 지금 근데 계시는 정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전유당을 갖다가 흡수가 찾아와가지고 절로 기속시키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왜 정벌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먼 지방의 사람이 복종에 오지를 아니하면 문덕을 닦아서 이를 오게 할 것이요. 기대지죠. 이미 나를 찾아오게 되면 어찌 됩니까? 찾아오게 되면은 멀리서 이제 기숙해 오는 겁니다. 찾아오게 되면 찾아온 사람을 편안하게 대우해 주면 된다.
그거 되면 자연적으로 전유 땅을 정벌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 뭐 오면은 일 될 것인데 왜 그래 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제 유의 그 유는 자로죠. 중류입니다. 자로 너하고 영구 염류 너는 상부자하되 너의 주군인 계시를 보자하되 이 말이죠. 계시를 보자하되 멀리 먼 지방에 그 옆에가 내 요 전유입니다. 먼 지방 사람들은 뭡니까? 와 찾아와서 복종하지 아니해.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찌 됩니까? 쳐들어 올까 싶어서 저그 땅을 더 견고하게 탁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계시의 힘이 계시의 교리 문치가 계시의 뭡니까? 계시의 문덕이 파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불복했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견고할 고자하고 통하는 겁니다. 딱 자기들이 방하고 있는 거예요. 먼 지방의 사람이 찾아와서 복종하지를 아니하고 불복이 먼 지방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서 능히 찾아오질 않으며 복종하면 찾아올 건데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고서 능히 찾아오지를 아니하며 그 다음 분붕이석이 불능수야하고 분붕이석이 뭡니까? 이는 막 흩어져 가지고 사방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게 분붕이석입니다. 붕은 있는 것이 나누어지는 기고 붕은 뭡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땅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거 민심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나누어지고 무너지는 기고 이석은 뭡니까? 이석은 떨어져 나가는 게고 석자는 나뉠 석자입니다. 나뉠 석자. 그래서 분봉 이석은 백성들의 민심이나 땅덩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나눠져 가지고 사방 흩어지는 걸 분봉 이석이라고 합니다. 분봉 이석.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무너져서 사방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분봉 이석하여도 불능수 능히 지키지를 못하고 앞에까지 원인이 불복이 불능내 이거는 암에 전유 땅을 두고 한 말일 것이지만은 그 뒤에 분봉 이석은 암에 계시가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어도 교화가 펼쳐지지 아니하고 민심이 이반된 것을 분봉 이석이라고 하지는 않았나 그리 싶으네요. 그래서 뭐 땅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민심이 분봉 이석 됐다 이러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나뉘어지고 서로 이렇게 벌어져도 능히 지키지를 못하고 누가 영군이하고 자로너가 지금 계시를 보자 하면서도 그게 가시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보자 하면서도 일하지를 못하고 이모동강가의 방내하니 이모동강가의 방내 어찌 됩니까? 뭐는 계획할 못자입니다. 뭐만을 계획하고 있으니 나라 안에서 창과 방패를 움직일 것을 계획을 세우니 이 전쟁을 하는 거죠. 창과 방패를 움직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 오고 나는 염려한다 이 말이죠. 나는 염려해. 무엇을 염려해? 개손지 우는 개손시의 근심은 아까 염려는 개손시의 근심이 어찌 됩니까? 저 경고하고 저기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 자손들한테 우환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게 전유 땅이 옆에 있어서 나라의 우환이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개손시의 우환이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전유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제 소장지 내 소장의 안에 있을까 염려하노라. 두려워할 공자 끝까지 걸리죠. 소장이 뭡니까? 소장할 때 요 소장도 담장 소자입니다. 여기는 담장 소자고 담장자입니다. 담장자입니다. 소장이 좀 이거는 우진형 그 어떤 큰 궁궐이나 집의 바깥 담장을 요 장이라고 합니다. 소는 집 안에 작은 담, 사랑차하고 안차하고 사이 조그만 담장 같은 거 있죠. 궁궐 안에 작은 담장, 이걸 갖다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라 하면 담장이라는 뜻입니다. 담장. 그러니까 담장은 집안 내에 있는 거죠. 집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장지 우라고, 이게 근시무자로 쓰면 어찌입니까? 소장지 우라고 쓰면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 이런 것을 갖다 소장지 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 염려스럽다. 개손시의 근심이 어디에 있지 않냐고. 저 밖에 있는 전유땅, 전유라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집안 안에 있어. 저 집안의 담장의 안에 있는 것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담장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계시가 나라의 거성을 잡고 있으면 더 민심과 이방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찌됐냐면 계시가 정권을 잡은 4대 5대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계시가 망할 때가 얼추 다 돼 간다는 걸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디 사람이 찾아오도록 간복해가 찾아오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정육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 안에 근심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청 이야기 깁니다. 길지만은 염류하고 자로가 계시가 전유 땅을 정벌하려고 한 그 이야기를 두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뒤에 어디냐 맨 뒤에 보면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염류가 가지고 계시성시전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춘추자전에 기록되지 아니한 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춘추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한 맨 뒤에 줄을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맨 뒤에 나오네요. 벌전유지사는 이 말이죠. 전유 땅을 정벌한 일은 뭡니까? 불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어디에? 불해는 경전이 춘추입니다. 경전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니 그것은 기부자지언니 지야 연저 뭡니까? 그것은 공자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중지한 것일 것인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없는 이야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유도죠. 천하유도는 유덕한 군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유도한 겁니다. 천하의 도가 있을 때는 여기 보면 공자님의 어떤 정명론, 공자님의 어떤 명분론 이런 것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도가 있을 때는 뭡니까? 그거는 옛날에 보면 맹자에서 할 때 왕도 정치가 시행될 때 하고 같은 겁니다. 천하의 도가 있을 때는 예학이 나라를 다스리는 예학은 국민을 백성들을 교화시킬 때 필요한 겁니다. 정벌은 성토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 바른 도가 있을 때는 백성을 교화하는 예학가 오랑캐물이나 이직을 정벌하는 정벌이 어디 누구로부터 나오고 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다 말이죠. 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천하무도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이거는 패도의 시대를 말합니다. 양육강식의 시대고 그거는 힘이 많은 자가 힘이 강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걸 두고 한 말이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예학과 정벌이 백성을 교화시키는 이야기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을 정벌하는 성토하는 정벌이 재우출하나니 제로부터 나오나니 이건 꼭 맞을까 싶지 않습니다. 예학정벌은 천자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은 본래 지오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거는 패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맹자에서는 뭡니까? 일의 가인이죠. 힘으로서 인을 가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학정벌이 저로부터 나오나니 요까지가 춘추시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거는 지금 춘추시대 이후 공자께서 염려하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제후출이면 무엇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예학정벌이 백성을 교화하고 이웃나라를 정벌을 하는 것이 제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개 10세의 희부시라고 대개 10세가 지나도록 부실 그 나라를 실국에 그 나라를 잃지 않는 이가 드물 것이요. 저로부터 나오면은 그 결과가 왜 이것은 그러니까 명분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10세라고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편에 있는 논의 어떤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 느낌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구, 나라를 잃지 않으니까 드물 것이요. 그 다음 어찌됩니까? 예악정벌이 일단 정치라고 하면 되는데, 예악정벌이 대부로부터 나오면, 지금 대부로부터 나오는 게 계시의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의 계시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아버지부터 지금 개강자까지 5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악정벌이란 그게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가 예악정벌을 하는 것이 제후도 아닌 제후의 밑에 있는 대부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5세가 지나서 5세가 지남에 그 나라를 망해 묵지 않는 것, 그 나라를 잃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고, 배신은 뭡니까? 대부 밑에서 하는 가신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가신하고 같은 말입니다. 대부 밑에서 배설하는 가신이 나라의 명을 잡기 시작하면, 실제 이것이 노나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영구도 그런 면이 있었죠. 이 영구 이전에 뭡니까? 공자 이전에 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양화가 있었습니다. 양호가 있었습니다. 양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배신이면서도 정권을 지 마음대로 휘둘다가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나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대부의 밑에 있는 가신의 우두머리가 나라의 명을 딱 잡고 있으면은 3세 만에 나라를 잃지 않으니가 드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대를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예악정벌이 나올 때서 나와야 되지, 그것이 나올 것이 아니면은 나라가 망하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유도죠. 천하의 뭡니까? 천하의 발언도가 펼쳐지고 있으면은, 다른 말로 예악정벌이 천자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손이 따라가게 되면은 뭡니까? 정부제되고, 정사가 대부에게 있지 않아요. 대부는 제후를 보장하는 거죠. 제후를 보장하는데, 이 보장하는 거 제부는 제후를 갖다 능멸하고 자기가 정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노나리 정치를 갖다가 아주 매섭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정사가 대부의 손에 있지는 아니하고, 천하유도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이 일반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의논하지 아니하는 거야. 무엇을 의논할 의자지만은 의논은 비난할 의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뭡니까? 정치하는 것을 의논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논하다 해도 되고 비난하더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비난하도 됩니다. 주장을 비난하다라고 해놨죠. 주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의논할 의자를. 상무실정여 무찌됩니까? 천하에 어찌됩니까? 윗사람이 정사를 이름이 없으면 하무사이, 아래 사람들이 사적으로 그것을 갖다 논의하는 경우 이거 할 거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찌입니까? 뭡니까? 무사히 하나니 비겸 입에 자갈 물릴 겸자입니다. 비겸 기구라도 그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정사가 유도할 때죠. 그럼 무도할 때는 어찌 됩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일반 백성들이 정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아니하나니라라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지 그 공술이 오세요요. 이런 것들이 거의 오세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노나라의 계시 집안을 두고 한 말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녹봉을 나눠주는 겁니다. 국가의 어떤 재정을 운영하는 거죠. 나라의 녹봉은 누구예요? 제후가 대부이야 관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후는 힘이 약해 없고 어찌 됩니까? 대부들이 어찌 됩니까? 대부들이 그 지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지그 공실이, 녹봉이 공실에서 떠난 지가, 공실이니까 뭡니까? 제후 왕이죠. 그럼 노나라는 지금
어찌 녹봉을 나눠주고 정치를 하는 건게 기후 손에서 떠나가지고 기손시 대부 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봉이 노나라의 왕실, 공실은 왕실하고 똑같습니다. 녹봉이 노나라 왕실에서 떠난 지가 몇 대가 되었다? 5세가 된 거죠. 5세가 되었다. 사실 임금이 5세가 된 게 아니고 기손시 입장에서 보면 5세입니다. 5세. 기손시 입장. 어찌 됐냐면 사만은 어찌 됐냐면 상가라고 쓰지만 상가라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 삼한이라고 씁니다. 삼한이라고 쓰는데 삼한은 어찌 됐냐면 한국 밑에 사형제가 있었어요. 사형제. 근데 사형제 중에 제일 큰 큰아들은 이어가지고 제일 큰아들은 이것을 이어가지고 장공이 되었습니다. 장공이 되는데 밑에 이복이 적자에 하나 있고 이복이 돌입니다. 그래서 밑에 삼형제가 남았습니다. 이 삼형제가 세력이 강해지가지고 상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공의 아들 중에 삼형제가 나와가지고 정권을 다운 거죠. 이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항공이 누구였습니까? 춘추 오패 그건 제나라 항공입니다. 이건 노나라 항공입니다. 노나라 항공의 부인이 뭡니까? 제나라 양공의 여동생이었죠. 문강이었습니다. 그래가 어찌 됩니까? 친정 오라부이하고 이렇게 사통해가지고 이 항공이 제나라에 가지고 이 뭡니까? 아내가 그래가 죽었죠. 그래 불같이 죽고 나서 이 장공이 올라도 어릴 때 힘이 약한데 올라오고 밑에 삼인정의 힘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여섯 내려가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어찌 됐냐 하면 노나라의 왕실은 힘이 약해지고 상가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개환자가 대대로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지 그 공실이 왕실입니다. 녹봉을 나눠주는 것이 왕실의 손에서 떠난 지가 벌써 5세가 되었고 정치의 대부 정사를 논하는 것이 대부에게 계시한테 들어간 거죠. 정사를 논하는 것이 대부에게 미친 것이 4세가 되었다. 4세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삼만이 나오니 부사만지 자손이 면이라 대저 사만은 요 삼인지 상가와 똑같습니다. 사만의 자손들이 뭡니까? 미는 미약해진 거죠. 이 해석을 어찌니까 대저 사만의 자손들이 미약해졌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게 어찌되니까 애공이 있었고 지금 이 당시는 노나라의 정공 밑에 애공 때입니다. 애공이죠. 공자가 돌아왔을 때니까요. 애공이 결국 이 사만이 걸리게 못 이가지고 어찌 됩니까? 월나라하고 합체가 제발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계시 좀 정벌해 달라고 하다가 애공이 쫓겨났습니다. 아직까지 사만의 힘은 팽팽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가정을 해가지고 해석해야 타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저 사만의 자손들은 뭐해질 것이다? 미약해질 것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부터 쭉쭉 하면은 어찌 됩니까? 3세가 지나면서 잃지 않은 이가 드물고 그런 이야기 했죠.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이 노나라의 정치도 대부인 계시손에 미친 지가 4세이니 이거는 4세가 넘은 겁니다. 4세가 되었기 때문에 대저 사만의 자손들도 어찌 됩니까? 미약해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쓴 것일 겁니다. 사만의 자손도 미약해질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엄청 깁니다. 이렇게 한 보면서 이야기 긴 거 별로 없었는데 나오는데 이야기는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곳곳에 음미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맹자, 공자와 익자사무 유명하죠. 내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세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함을 주는 것에 사무 세 벗이 있고 이거는 세 벗이라는 것도 세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세 가지 부류의 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함을 주는 데에도 세 가지 부류의 벗이 있고 손자 내게 해가 되는 손해를 끼치는
그는 것에도 세 가지 부류의 것이 있나니 라고 하고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무엇을 벗삼고 무엇을 정직한 사람이겠죠. 정직한 사람을 벗삼는 것 이것이 유익한 것이고 오직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벗삼고 오략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을 벗삼고 또 많이 듣는 사람을 벗삼는다면 이 자체가 친구를 통해서 유익한 것이고 라는 것이죠. 그렇고 우편백입니다. 편백 치우칠 편자고 치우칠 백자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친 편백된 것을 벗삼는 요즘 세상은 편백된 걸 더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편백된 사람을 벗삼거나 또 선유 이거는 선유는 선자는 착한 선자가 아니고 잘하다는 겁니다. 유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입니까? 마음에 구센지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쩌니 남에게 아첨하여서 뭐입니까? 놈한테 부드럽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벗삼는 것 벗삼으며 또 변명 이 변명이 변이 겁니다. 말잘을 변자 말잘을 영자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삼는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뭐 익자사무 손자사무를 하고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어떤 모두가 뭐 이구만 뭐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흔히 보면 옛날 글 중에서 보면은 뭐입니까? 이렇게 쓰는 글이 훨씬 많습니다. 손우 누구라고 썼다. 요렇게 쓰는 건 이 뭐겠습니까? 손우 누구 예를 들어 이거 혹시 자설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설은 저희 선생님도 저한테 제 자설 양보 자설을 써주면서 이렇게 씁니다. 손우 채 뭐뭐 서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뭡니까? 이건 어쨌든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자설로 써주면서 제자한테 자설로 써주면서 손해만 끼치는 것이 누가 썼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우라는 말은 어찌 되냐 하면은 스승도 제자에게 앞에도 유붕 버두자는 그 제자들 두고 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하기시서 분령유라더니 유붕이 자 원방례 할 때 그것을 본다는 동료라는 뜻이 아니고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손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양해서 쓸 때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친구 간에도 쓰지만 특히 선생님, 스승이 제자한테도 손우라고 쓰는 겁니다.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손우라는 말은 이와 같이 나쁜 뜻으로 말만 드는 게 아니고 뒤에는 겸양의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자왈 익자 삼낙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했습니다. 요 보면 어찌합니까? 내한테 유익함을 주는 사람들도 삼낙 좋아할 요로 읽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에 그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라고 할 때는 즐기다가 아니고 뭡니까?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다. 그래서 익자 내게 유익함을 주는 그것도 세 가지 부류의 어떤 좋아하는 세 가지 부류의 어떤 좋아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손자 내게 해를 끼치는데도 어떤 그 세 가지 그런 좋아한 부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익자 요는 앞에 있는 익자하고 손자라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연이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내한테 유익한 사람이냐? 무엇을 좋아하다? 절 이야기입니다. 절 이야기 뭡니까? 예와 악을 통하여서 자신을 절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예와 악을 통하여서 자신을 절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유익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도자는 이야기 혈탑중다. 뭘 이야기하는 사람? 인지선. 남의 나쁜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남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항상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 유익함을 주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낙 뭡니까? 뭡니까? 요다 현우입니다. 무엇이 많은? 어진 벗을 많이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진 벗을 많이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가까이 있으면 유익한 사람이다. 반대로 무엇을 좋아하는 것? 교악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잘못 본 게 요걸 제가 악이라고 읽었죠. 여러분 여기 좋아할 요자 되면 이게 즐길 낙자가 되는 거예요. 즐길 뭡니까? 교만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걸 즐기는 거죠. 교만하고 연교락입니다.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즐기는 이런 사람을 즐기기를 좋아하면은 이것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제멋대로 노는 것을 좋아하거나 인류 편안한 일자고 놀 일자입니다. 인류는 제멋대로 노는 거 아무 단속 없이 끄리낌이 없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는 즐길 일자 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또 요도 낙되죠.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낙입니다. 그래서 연우지니까 파티를 열면서 즐기기를 좋아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 즐기는 것이지만 이 즐기는 것이 내한테 손해를 주는 즐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뭐 익자 삼보다는 익자 삼무, 손자 삼무라는 것이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